안녕하세요. Hopefully I can engage you by speaking in Korean. So yeah, give me some attention for your Korean friend. Thank you. 저희는 그 이더파이라는 저는 이제 이더파이에서 엔지니어로 있는 성윤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더리움 서울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편하게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된 스테이킹 프로토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인데 리퀴드 스테이킹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라켓풀이나 라이도? 네,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랑은 다르게 이제 본인의 자금을 스테이킹 하실 때 그 자금의 출금 그리고 수익들을 출금 그리고 이 노드 운영을 중단한다던가 이런 것들에게 필요한 키를 모두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노드의 운영에 대한 권한만 노드 운영자들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는 카고 컬트 크립토라는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저 이더파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보안을 강화를 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리워드를 받는 행동을 말하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킹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솔로 스테이킹부터 많이들 이용하시는 이제 코인 거래소 등에 예치를 하셔서 이자를 받는 센트라이즈 스테이킹이 있고, 그리고 라이도와 같은 저희가 말하기를 유사 탈중앙화된 스테이킹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나가는 방향은 디센트라이즈 스테이킹으로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 스테이킹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스테이커 분들은 하나의 검증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32 이더리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withdrawal 키와 validator 키라는 두 가지 키를 가지게 되시는데, withdrawal 키는 본인이 스테이킹한 자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출금할 수 있는 혹은 그 컨트랙이나 지갑에 대한 키를 말하고요. 그리고 validator 키는 검증 노드를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검증 노드를 엑시트하고 32 이더리움을 리펀드 받을 수 있는 데 필요한 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와 32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검증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셋업하시고 소프트웨어와 환경 설정을 하시고 365일 24시간 이 노드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장점으로는 본인의 자금과 노드 운영에 필요한 키를 모두 컨트롤하에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것에서 이제 디맨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용하시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형태는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예치를 하고 스테이킹 이자를 받는 형태로 하는 중앙화된 스테이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32 이더리움은 꼭 필요 없고 각자 원하는 분량만큼의 예치금만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여진 32 이더리움들이 각각 하나의 검증 노드들을 생성하는 데 쓰이고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의 키,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키가 모두 다 지금 위임된 노드 운영자들 혹은 거래소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이제 간단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중앙화된 기관들이 처하는 어떤 규제나 기술적인 리스크에 함께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업비트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이제 이용 약관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스테이킹된 디지털 애셋이 뭐 손실되거나 반환이 안 될 수도 있다, any reason으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서비스에 일시적인 제약이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컴퍼니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복구하거나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런 이용 약관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포워드를 퍼뜨리는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모델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라이도와 같은 반쯤 이제 혹은 유사 탈중앙 스테이킹 서비스들을 보면 이게 비슷한데 여기도 이제 32 이더리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의 이더리움을 라이도 컨트랙을 통해서 예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동일한 분량의 리퀴드 스테이킹 데리버티브 토큰이라고 하는 ST ETH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원금과 발생한 스테이킹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토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이전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던 형태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넘어갔을 뿐 일부 중앙화된 노드 운영자들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밸리데이터 키라는 게 모두 노드 운영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뱅크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모두가 내 이더리움을 돌려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칠 때 밸리데이터 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 혹시 리처드 파인만의 이제 카고 컬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본인의 이제 연설이나 이런 기고문에서 과학의 어떤 진실성, 인티그리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리서치 임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쓴 비유입니다.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싼 다양한 섬들에 본인들의 베이스 캠프를 두고 거기에 비행기를 경유지로 쓰고 카고 등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런 기술들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가 내려오더니 미군들이 내리고 물자를 내리더니 거기서 음식들을 좀 나눠주고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이 이제 돌아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섬들을 가봤더니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비행기 형태를 한 것들이 와서 나에게 좋은 맛있는 음식들을 주고 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컬트나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길을 이렇게 닦아서 비행기 활주로처럼 만들어 놓고 양쪽에는 활주로에 있는 그 라이트 같은 것들을 횃불로 저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짚을 엮어서 만든 비행기도 있고 왼쪽 소녀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쓰는 고글을 나무로 막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의식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하늘에서 다시 비행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런 일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 원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비행기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 검은색으로 바꿔본다던가, 뭐 고글을 지금 나무가 너무 두꺼우니까 너무 얇게 좀 바꿔본다던가, 이런 피상적인 것들을 계산하는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저희 이더파이에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러한 논리를 크립토로 가져오면은 가장 이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누구나 말하는 탈중앙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고 컬트 크립토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탈중앙화가 돼 있는 반면에 바이낸스 체인이나 솔라나 같은 것들은 이 일부의 노드 운영자들에게 굉장히 중앙화가 되어 있는 체인이죠. 물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장점들이 있다라고 혹시 말을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추고 스케일링 솔루션들을 뭐 도입을 한다던가 이런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혀 크립토가 아니다. 뭔가 탈중화가 빠진 것은
이 피상적인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피상적인 것에 목적을 둔 거지 이거는 크립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더리움은 어떤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보시는 차트는 이 이더리움 검증 노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분포입니다. 전 세계 이더리움 노드의 65%가 아마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위는 이제 헤츠너라는 독일의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인데 10%가 넘습니다.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근데 헤츠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솔라나 노드가 갑자기 뭐 중단이 된다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때 헤츠너가 바로 그 솔라나 노드들을 갑자기 중단시켜버린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항상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왜 아마존이 저렇게 큰가를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 노드들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거의 50% 가량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중에 50%는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애쉬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위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기 워싱턴이 있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지고 뭐 CIA 헤드쿼터에서 20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뭐 물론 그 위치라는 건 상징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앙화가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런 노드들이 저 한 데이터 센터에 다 모여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 노드들이 서로 같은 지역에 뭉쳐서 서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게 함으로써 어떤 트랜잭션들을 서로 들었는지를 교환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일종의 MEV라고 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드들이 모두 이제 모여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저런 정말 근본적으로 비행기인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지 이런 뭔가를 모사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셨다시피 저희들은 탈중앙화된 스테이킹 서비스에 집중하는 이더파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면 첫 번째는 계속 강조드렸던 펀드의 주인이 되는 스테이커들이 키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그런 탈중앙화된 노드들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을 때 그 위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컴포즈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 API라든가 이런 걸 개방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식으로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헌신해서 기여했던 스테이커와 노드 오퍼레이터들이 그 위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에서 발생하는 레비뉴를 쉐어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라이더나 로켓풀처럼 리퀴드 스테이킹 데리버티브 토큰을 발행해서 디파이에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4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더파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스테이킹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간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노드 운영자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로 혹은 부족한 상태로 그렇지만 노드를 운영을 하면서 얻는 소득은 최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이제 옥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내가 검증 노드를 하나를 운영하고 싶기 위해서 비딩을 하게 됩니다. 특정 금액을 걸고 그럼 이제 스테이커들은 그 중에 가장 높은 비딩을 한 노드 검증자와 노드 운영자와 매칭이 되고 자신이 직접 본인의 윗줄어 키와 밸리더 키를 생성한 후에 이를 노드 운영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노드 운영자들 즉 본인이 매칭된 노드 운영자만이 본인의 밸리더 키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드 운영자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럼 밸리더 키는 해당 키를 디크립트해서 노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노드 오퍼레이터가 가진 것은 밸리더 키밖에 없기 때문에 노드 운영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커는 윗줄 키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직접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리고 밸리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금을 언제든 엑시트하고 회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항상 본인이 이를 직접 엑스큐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작전명 솔로 스테이커라고 부르는 오퍼레이션 솔로 스테이커로 저희들이 다양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에 다양한 탈중화된 스테이커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슬로건이 뭐냐면은 왼쪽에 보시는 저게 이제 작은 PC입니다. 노드를 운영을 위한 PC고 저 노드 운영을 위한 PC를 무료로 얻고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판을 한번 짜보고 있는데 우선 뎀노드나 아바도에서 저는 일체형 PC를 한 달에 한 $30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를 해서. 그리고 오볼이라는 데서는 분산 검증 기술이라고 해서 노드가 하나의 검증 노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한 레이어 더 검증 절차를 올려서 더 약간 폴트 톨러런트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거기서 기술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더파이 저희들은 그 운영자 솔로 스테이커가 운영할 밸리델 키를 생성해서 이를 넘겨주고 솔로 스테이커는 이 노드를 할부를 이용해서 구입한 기계로 본인 집에서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할부도 갚고 익스트라 캐시플로우도 좀 나오는 형태의 모델을 이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다양한 솔로 스테이커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트위터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우리 400명 이상 분들 그리고 75개국에서 이제 다양하게 오셨고 그 중에 저희들이 첫 번째 배치로는 12명의 솔로 스테이커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홍콩, 코스타리카, 뭐 과테말라, 밴쿠버 이런 데도 있고 그 직업들도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뭐 첫 번째는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 굉장히 이 이더리움 탈중앙화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 뭐 두 번째는 교육 쪽에 있으신 분. 그리고 뭐 트위터를 쓰시는 분, 뭐 실제로 테크니션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32 이더리움이 없지만 나는 스테이크를 하고 뭐 탈중앙화된 이것에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테크 쪽에 아무래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분들이 이제 탈중화된 네트워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 전체 모델이 이제 서스테이너블하다는 것을 보이는데 이 프로젝트에 이제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중화된 네트워크를 직접 빌드함으로써 그 위에 더 많은 서비스, 더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로부터 레비뉴를 만들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텐데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탈중화를 통해서 이게 이더리움 커뮤니티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프로핏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최근에 핫했던 에이겐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에이겐 레이어는 이제 이런 분산된 노드들을 이용해서 어떤 앱들의 뭐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제 아마존처럼 이렇게 센트럴라이즈된 곳에 모여 있는 노드들로 뭔가를 시큐리티를 강화한다 이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탈중화화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네트워크 상에서 저희가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나 RPC 서비스 등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나오는 레비뉴들은 모두 스테이커와 노드 운영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펀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들 이제 NFT라는 것은 어떤 약간 갬블링처럼 해서 이렇게 얼마를 주고 뽑아서 뽑기처럼 해서 좋은 게 나오면 돈 버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비싼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NFT를 스테이킹이랑 결부를 시켜서 NFT를 소유한다는 게 스테이킹을 했다는 것과 동일해서 NFT를 가짐으로써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쿨한 픽처들이 NFT에 연동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팬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런칭을 하고 있는데 이 이더팬을 통해서 민팅을 하는 행위가 바로 스테이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테이크된 이더리움들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탈중앙 네트워크를 위한 솔로 스테이커와 노드 운영자들을 위한 이제 노드를 런칭하는데 쓰일 거고, 그래서 저희들과 스테이킹을 해서 더 오래 계실수록 멤버십 포인트가 올라간다던가, 그리고 스테이킹 리워즈가 어떤 형태로 부스팅이 돼서 더 많은 스테이킹 리워즈를 받으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런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도 기획하고 있고, 이 NFT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인을 하시면은 브론즈 티어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저희와 함께 스테이킹을 오래 하실수록 뭐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 후에는 이제 더 추가되는 형태로 이 멤버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탈중앙 네트워크에 내가 기여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덕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NFT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냥 장난삼아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스테이크니까 저기 이더리움 스테이크가 있고, 이건 이제 저희 대표 마이크가 좋아하던 이제 저희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들의 수호자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장군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이제 NFT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컨셉과 어울리는 뭐 아트가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이때까지 이제 탈중앙화 이 모두가 말했는데, 이게 언제 중요해지냐면 이제 중요해질 때까지, 예를 들면 FTX가 무너지기 전까지 그게 중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